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힘내자. 그날 밤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발밑에서요. 63살, 8살 손녀를 품에 안고 영하 18도의 어둠 속에서요. 얼음 아래로 빠지면 3분 안에 죽습니다. 얼어붙거나 익사하거나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녀는 숨이 멎어가고 있었고 약국까지 남은 거리는 3km, 순찰대의 탐조 등은 5분마다 이 강을 후쳤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재혁입니다. 30년간 이 강을 지킨 군인이었고 2013년 12월 20일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6시간 동안 죽음 위를 걸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왜 30년을 충성한 군인이 손녀를 데리고 목숨을 걸었는지. 둘째,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6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셋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예요. 하지만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날 밤 이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63살이었고 강원도 태백산맥 깊은 곳에 있는 폐초소에서 손녀 은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초소는 제가 20대 시절 처음 배치받았던 곳이었죠. 제대하고 5년이 지난 뒤 갈 곳이 없던 저는 군에 부탁해서 그 빈 초소를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소는 작았어요. 방 2개에 작은 부엌 하나. 벽은 콘크리트였고 창문은 작았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직접 장작 난로를 설치했고 매일 아침 은지가 일어나기 전에 불을 지폈거든요. 은지는 제 외동딸의 딸이었어요. 딸은 5해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도 함께요. 그때 은지는 겨우 3살이었죠. 갈 곳이 없던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살았습니다. 저는 타고난 군인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초소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군복무 중인 것처럼 말이에요. 은지는 그런 저를 보며 자랐어요. 하지만 제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은지요. 그 아이가 웃을 때, 그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부를 때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군인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지가 약했거든요.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고 기침을 했어요. 산골 마을이라 병원이 멀었죠. 가장 가까운 보건소도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약사 영숙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영숙 씨는 마을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아래였고 늘 친절했어요. 은지가 아플 때마다 약을 주었고 돈이 없을 때는 외상으로 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이었어요. 은지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체온계를 재니 39도가 넘었죠. 기침도 심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 씨를 찾아갔어요. 눈이 내리는 길을 1시간 걸어서요. 영숙 씨는 은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폐렴이에요. 항생제가 필요한데 제 약국엔 그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소재지 큰 약국에 가셔야 해요. 거기엔 있을 거예요. 면소재지요.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 없었죠.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없었고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내일 아침 첫 버스로 가시면 돼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은지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제 팔에 안긴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말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쁜 숨만 쉬고 있었죠. 휴대전화로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은지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구급차 부를게요. 하지만 10분 뒤 영숙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폭설 때문에 도로가 막혔대요. 구급차가 못 들어온대요. 언제쯤 뚫린대요? 내일 아침. 빨라도 내일 아침이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발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약이 필요했죠. 그때 떠올랐습니다. 하류의 폐쇄 구간이요. 저희 집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산길로 3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강을 따라 내려가면 직선거리로 3km밖에 안 됐습니다. 다만 그 구간은 군 경계선이었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강이 얼어붙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도요. 20대 시절 야간 도하 훈련 때 여러 번 건넜던 길이었거든요. 위험했어요.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고 순찰대에 발각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작게 신음했어요. 아파, 할아버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가 약 구해올게.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새벽 4시쯤 면소재지 약국 앞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였어요. 약국은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죠. 군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제대할 때 가져온 거였어요. 두껍고 따뜻했죠. 은지를 그 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 큰 외투 안쪽에 아이를 안았어요. 제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죠. 배낭을 챙겼습니다. 물병 하나, 손전등, 군용 칼, 그리고 은지의 기저귀와 여벌 옷이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나침반을 목에 걸었어요. 자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지를 더 꽉 안고 걸었죠. 강을 향해서요. 초소에서 강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눈이 쌓인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깊게 눈 속에 빠졌어요. 차가운 눈이 군화 안으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은지는 제 품속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이의 뜨거운 체온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 온기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자정 30분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다봤어요. 아래에 강이 있었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요. 달빛 아래에서 얼음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위험했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온도는 영하 15도쯤 됐을 거예요. 손이 시렸죠. 하지만 장갑을 낄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안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3km를 2시간 안에 걸어야 했습니다. 시속 1.5km요. 느린 속도였죠. 하지만 얼음 위에서, 어둠 속에서 63살의 다리로는 그게 한계였어요. 그리고 순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4번 초소의 탐조등은 30분마다 강을 후쳤고 1시간마다 순찰병이 나왔죠. 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만든 패턴이었으니까요. 은지를 봤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열에 지쳐서요.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죠. 은지야, 할아버지를 믿어. 꼭 데려다 줄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로요. 새벽 1시였습니다. 강둑에서 얼음 위로 내려섰어요. 조심스럽게요. 한 발씩요. 첫 번째 발이 얼음에 닿았습니다. 딱딱했어요. 단단했죠. 무게를 실었어요.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멈췄어요. 기다렸죠. 얼음이 깨지는지 확인하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음은 견뎠어요.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역시 삐걱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깨지지 않았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요. 얼음 위에 눈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강 위를 부는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죠. 은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제 외투 안쪽 깊숙이요. 아이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요. 은지야,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속삭였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쁜 숨소리만 들렸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50m, 100m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둑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앞을 봤죠? 반대편 강둑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였죠. 저와 은지, 그리고 이 얼음과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이 강을 지켰습니다. 명령에 따라서요. 누가 건너면 막았고 누가 도망치면 쫓았죠. 그게 제 임무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 저는 명령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걷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제 손녀를 위해서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젊을 때는 나라를 위해 걸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위해 걷는다는 것. 새벽 1시 40분이었어요. 2km를 걸었습니다. 3분의 1쯤 왔죠.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63살의 다리였습니다.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았죠. 무릎이 삐걱거렸고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은지는 끝이었으니까요. 계속 걸었어요. 한 발 한 발이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얼음 소리가요. 처음에는 딱딱하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더 높은 소리였습니다. 더 날카로운 소리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손전등을 비췄죠. 얼음이 투명했습니다. 그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물이요. 얼음과 물 사이에는 겨우 10cm 정도의 두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얇았어요. 땀이 났습니다. 한겨울에 영하 15도에 땀이 흘렀어요. 등을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은지를 느꼈습니다. 제 가슴에 닿은 아이의 작은 몸을요. 뜨겁고 축축했어요.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주 천천히요.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면서요. 한 걸음요.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멈췄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균열이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깨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이요. 10m를 더 갔습니다. 그리고 얼음 두께가 다시 두꺼워졌어요. 소리가 달라졌죠. 낮고 단단한 소리로요. 안전지대였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죠. 제가 건너온 길이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눈 위에 남긴 흔적이요.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2km가 남았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1시 55분이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은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할아버지 믿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얼음 위로요.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선을요. 머릿속에서 옛날 군가가 떠올랐습니다. 훈련소 시절 부르던 노래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 우리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흥얼거렸어요. 아주 작게요. 은지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노래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요.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느껴졌습니다. 시선이요.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빛이었습니다. 멀리서요. 탐조등이었어요.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2.5km를 걸었어요. 절반을 넘었죠. 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좌우로요. 강 위를 훑으면서요. 탐조등이었습니다. 4번 초소의 탐조등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찰이었던 거죠. 손전등을 껐습니다. 즉시요.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얼음을 비쳤습니다. 멈춰섰어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탐조등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천천히요. 체계적으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빛은 강력했습니다. 밤을 나처럼 밝혔죠. 알고 있었어요. 저 초소를요. 30년 전 제가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4번 초소요. 2층 건물이었고 위층에 탐조등이 달려 있었죠. 순찰 패턴도 알고 있었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강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순찰병들이 직접 강둑을 걸었죠. 지금은 탐조등 순찰이었어요. 그 말은 곧 순찰병들이 나올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었어요. 움직이면 들킬 테니까요.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탐조등이 저를 찾을 테니까요.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어요. 숨는 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얼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평하고 하얗고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눈이 있었어요. 쌓인 눈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은지를 제 품속에서 조금 내렸어요. 조심스럽게요. 아이가 깨지 않도록요. 얼음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배를 땅에 대고요. 은지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외투 안쪽으로 완전히 감싸서요. 그리고 주변의 눈을 끌어모았습니다. 손으로요. 제 등 위에, 머리 위에, 은지 위에 쌓았죠. 마지막으로 은지의 입을 한 손으로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아이가 소리를 낼까 봐요. 다른 손으로는 눈을 더 끌어모았어요. 우리를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탐조등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윙, 윙.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그리고 빛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요. 희미했지만 충분히 밝았어요. 탐조등이 제 위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숨을 참았습니다. 완전히요. 빛이 멈췄어요. 제 위에서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쿵쿵쿵. 탐조등이 계속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5초, 10초, 15초요. 생각했죠. 들켰어. 저들이 저를 봤어. 끝났어. 하지만 그때 빛이 움직였습니다. 옆으로요. 계속 훑었죠. 발견하지 못한 거였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눈 위를 밟는 소리였어요. 군화 소리였죠. 순찰병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춥네. 그러게. 손이 꽁꽁 얼겠어. 2명이었습니다. 젊은 목소리들이었어요.
20대쯤 됐을 거예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둑에서 얼음 위로 내려오는 소리였죠. 제 위치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은지가 움직였어요. 제 가슴 위에서요. 작게요. 아이가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은지의 입을 조금 더 꽉 막았습니다. 하지만 코는 막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 있게요. 다른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방식으로요. 아이를 재울 때요. 톡톡톡, 톡톡톡. 규칙적으로요. 부드럽게요. 은지가 다시 가만히 있었어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뭐 보여? 한 군인이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디? 저기 30방향.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거. 그냥 눈 쌓인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하지 않아? 귀찮게. 이 추운데 그냥 가자. 규정이 규정이잖아. 확인하라고 돼 있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제 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0m, 40m, 30m요. 저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 아래에서요. 돌처럼요. 은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요. 발소리가 멈췄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어쩌면 10m, 어쩌면 5m였을지도 몰라요. 뭐 보여? 멀리서 다른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제 바로 위에 있는 군인이 손전등을 비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위잉. 빛이 눈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냥 눈 쌓인 거네. 바위인가 봐.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됐어. 빨리 와. 추워 죽겠어.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탐조등도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천천히 눈을 치웠습니다. 제 얼굴 위에서요. 고개를 들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전했어요. 은지를 봤습니다.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크고 어두운 눈으로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죠. 마치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요.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요. 속삭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게요. 은지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조금만 더 참자. 응?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눈에서요. 차갑고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닦았어요. 빨리요. 눈물이 얼어붙기 전에요. 일어섰습니다. 은지를 다시 제 품에 안았어요. 외투 안쪽 깊숙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5분이었어요. 35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앞을 봤어요. 1km가 남았습니다. 계속 가야 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요. 더 천천히요. 어둠 속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알고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구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새벽 3시였습니다. 영하 18도였어요. 바람이 강해졌죠. 700m를 더 걸었습니다. 300m가 남았어요. 거의 다 왔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움직였어요. 갑자기요. 제 품속에서 몸을 뒤틀었습니다. 세게요. 으응. 아파. 신음소리를 냈어요. 작았지만 분명했죠. 은지야, 괜찮아. 조금만 더. 말을 끝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제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드득.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어요. 균열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손전등을 비췄죠.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선이 제 발 아래에서 시작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거미줄처럼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어요. 아시죠?
얼음이 깨질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게를 분산시켜야 해요. 천천히 엎드려서 기어가야 하죠. 알고 있었어요. 훈련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지가 제 품속에 있었습니다. 엎드릴 수 없었어요. 아이를 짓누를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는 사이에 균열이 더 커졌습니다. 드드드드득 소리가 계속 났어요. 더 크게, 더 빠르게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꽝! 얼음이 깨졌어요. 제 왼쪽 발 아래에서요. 다리가 빠졌습니다. 물속으로요. 차가웠어요. 아니,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칼날 같았어요. 수천 개의 칼이 제 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죠. 비명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내면 안 됐으니까요. 오른쪽 다리로 버텼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무게중심이 무너졌어요. 앞으로 쏠렸습니다. 은지를 꽉 안았어요. 두 팔로요. 아이가 물에 닿지 않게요.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무릎부터요. 쿵. 무릎이 얼음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바지를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이 번개처럼 올라왔어요. 다리에서 허리로, 등으로, 머리까지요.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놓지 않았어요. 놓을 수 없었죠. 왼쪽 다리가 계속 물속에 있었습니다. 무릎까지요. 바지가 젖었어요.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죠. 오른손으로 얼음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부분을요. 힘을 주었어요. 온몸에 힘을요. 끌어올렸습니다. 제 몸을요. 다리가 물에서 나왔어요. 젖고 무겁고 얼어붙은 다리가요. 얼음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배를 땅에 대고요. 은지를 제 가슴과 얼음 사이에 끼우고요. 3미터를 기었어요. 단단한 얼음이 있는 곳까지요.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너무 많이 나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은지를 확인했어요.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젖지 않았어요. 제가 보호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왼쪽 다리를 봤어요.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이요. 피가 나고 있었어요. 검붉은 피가 얼음 위로 떨어졌죠. 똑똑똑. 하얀 얼음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다리를 만졌어요. 손가락으로요. 날카로운 고통이 왔습니다. 깊었어요. 상처가요. 얼음 조각이 살을 갈라놓은 거였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젖어 있었어요. 완전히요. 무릎부터 발끝까지요. 영하 18도예요. 젖은 옷은 곧 얼어붙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상이 올 거였죠. 빠르게요. 앉아 있었어요. 얼음 위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돌아가기. 하지만 은지는 시간이 없었어요. 돌아가면 죽을 거였죠. 둘, 계속 가기. 하지만 이 상태로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곧 얼어붙을 테니까요. 셋, 응급처치하기. 시간을 잃지만 다리를 살릴 수 있었죠. 셋을 택했습니다. 배낭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은지의 여벌 옷을 꺼냈습니다. 작은 셔츠였어요. 찢었죠. 이빨로요. 두 조각으로요. 한 조각으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무릎을요. 꽉 조였어요. 참을 수 있는 한 최대한요. 고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보였어요. 눈앞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다른 조각으로 허벅지를 감았어요. 상처 위쪽을요. 지혈대처럼요. 피가 멈췄습니다. 조금씩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젖은 바지요. 벗어야 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죽으니까요. 은지를 옆에 눕혔어요. 제 외투로 감쌌죠. 따뜻하게요. 그리고 바지를 벗었습니다. 왼쪽만요. 오른쪽은 마른 상태였거든요. 바람이 다리를 때렸습니다. 살을 깎는 것 같았어요.
배낭에서 군용 칼을 꺼냈어요. 제 오른쪽 바지를 잘랐습니다. 무릎 아래 부분을요. 잘린 천을 왼쪽 다리에 감았어요. 여러 겹으로요. 보온을 위해서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바지를 다시 입었어요. 찢어지고 젖고 엉망이 된 바지를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어요. 왼쪽 다리로요. 아팠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를 다시 안았어요. 제 품속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40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250m가 남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3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28살이었죠. 이 강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야간 도하 훈련이요.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처럼요. 교관이 말했어요. 얼음이 깨지면 당황하지 마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물에서 나와서 응급처치하고 계속 전진해라. 멈추는 순간 죽는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임무가 있으면 멈출 수 없으니까요. 명령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명령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다리를 끌었습니다. 왼쪽 다리를요. 거의 쓸지 못했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얼음 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제 발자국을 따라서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계속 걸었으니까요. 앞으로요. 오직 앞으로만요. 은지를 위해서요. 머릿속에서 교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 150m, 100m요. 강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둑이요. 나무들이요. 마을의 불빛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요. 새벽 3시 55분이었습니다. 100m가 남았어요. 마지막 굽이었죠. 하지만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요. 동이 트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빛이 뜨면 끝이었어요. 순찰병들이 저를 볼 테니까요. 붉은 피 자국도요. 얼음 위에 발자국도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어요. 왼쪽 다리를 끌면서요. 고통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비됐거든요. 추위와 고통으로요. 50m, 40m, 30m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눈보라가요. 갑자기였어요. 경고도 없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요. 눈을 실어 날랐죠. 시야가 사라졌어요. 3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벽이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죠.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강둑인지, 어디가 상류인지, 어디가 하류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멈춰 섰어요. 움직이면 안 됐으니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더 위험했죠.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거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너무 심하게요. 나침반이 흔들려서 방향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봤어요. 아이가 제 품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열 때문이었죠. 고열에 몸을 떠는 거였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야.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음 위에요. 손을 얼음에 댔어요. 평평한 부분을요.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무릎으로요. 한 손으로는 은지를 안고 다른 손과 무릎으로 몸을 끌면서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눈보라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눈 속으로 들어왔어요. 입 안으로도요. 하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방향 감각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5m인지 10m인지 20m인지요. 그냥 기었어요. 앞으로요. 멈추지 않고요. 손끝 감각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얼음의 경사를요. 강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그 경사를 따라갔어요. 오른손,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요. 반복했습니다. 계속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30분? 모르겠더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하얀색과 차가움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숨소리요. 가늘고 빠른 숨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그 소리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소리가 났어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얼음을 치는 소리였죠. 아니었어요.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었어요. 강바닥의 돌이요. 물이 얕아지고 있었던 거죠. 강가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힘을 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기었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졌어요. 확실하게요. 거의 다 온 거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 올랐어요. 얼음이 끝났습니다. 땅이 닿았어요. 눈 덮인 땅이요. 강둑이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냥 기어갔어요. 강둑을 올라서요. 나무가 보였습니다. 눈보라 너머로요.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그 나무를 향해 기었습니다. 5m, 10m요. 나무에 도착했어요. 등을 기댔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은지를 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랬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은지야, 은지야. 흔들었어요. 부드럽게요.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공황이 왔어요. 귀에 제 입을 댔습니다. 숨소리를 들으려고요. 있었어요. 약했지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추위에도 눈물이 흘렀죠. 은지야,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할아버지가 약 구해올게. 꼭 구해올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약국까지 500m가 남았습니다. 마을까지요. 강은 건넜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걸어야 했죠.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다리는 거의 쓸모없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로 버텼습니다.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은지를 다시 제 품에 안았습니다. 꽉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눈보라 속으로요. 마을을 향해서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넘어졌습니다. 일어섰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섰죠.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눈보라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빛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불빛이요. 마을의 불빛이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마을 초입이었어요. 약국까지 200m가 남았죠. 하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오른쪽 다리도 떨리고 있었죠. 쓰러졌습니다. 무릎부터요.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은지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약해서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쓰러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였어요. 눈을 감았는데도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낡은 군복이요.
30년 전 제가 입던 것과 똑같은 군복이었죠. 얼굴을 봤습니다. 저였어요. 젊은 제가요. 28살의 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말했어요. 젊은 제가요. 왜 여기 있나?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제 목소리요. 대답했어요. 지금의 제가요. 손녀를 살리러 왔어. 명령은? 없어. 그럼 왜? 사랑하니까. 젊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명령 없이 움직이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야. 웃었어요. 지금의 제가요. 쓴웃음이었죠.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할아버지야. 차이가 뭔데? 그때는 명령이 나였어. 명령이 날 움직이게 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사랑이 명령이야. 사랑이 날 움직이게 해. 젊은 제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후회는 없어? 매일 해. 그때를 생각하면 말이야. 뭘 후회하는데? 너를 후회해. 감정 없이 살았던 너를. 명령만 따르던 너를. 사람을 보지 못했던 너를. 그게 군인이잖아. 아니야. 그건 기계야. 군인은 사람이어야 해. 명령을 따르되 사람을 잊어선 안 돼. 젊은 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길게요. 그리고 말했어요. 힘들어 보이네.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매 순간. 그런데 왜 안 해? 제 품속의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얘 때문이야. 얘가 숨 쉬는 한 난 멈출 수 없어. 젊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어. 뭘? 차이를. 나와 너의 차이를. 그리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요.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200m야. 걸을 수 있어. 못해. 다리가 안 움직여. 그럼 기어가. 30년 전에 했잖아.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땐 젊었어. 지금은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힘보다 강해. 젊은 제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기어가. 200m야. 손을 땅에 댔습니다. 밀었어요. 온 힘을 다해요. 몸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밀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반쯤 구부린 채로요. 하지만 일어섰어요. 은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요. 또 한 걸음이요. 150m, 100m, 50m요. 약국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영숙 씨가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요. 저를 봤어요. 박 선생님. 달려왔습니다. 저를 붙잡았어요. 쓰러지려는 저를요. 은지를 말했어요. 마지막 힘으로요. 알아요. 약 있어요. 지금 줄게요. 영숙 씨가 은지를 받았습니다. 제 팔에서요. 그리고 저는 쓰러졌어요. 눈 위에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그리고 어둠이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고개를 돌렸어요. 천천히요. 목이 뻣뻣했거든요.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옆을 봤습니다. 침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침대에 은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은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거칠고 갈라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아, 깨어나셨네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간신히 물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항생제 투여하고 안정됐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먼 거리를, 그 추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다행입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은지는 괜찮습니다. 폐렴이 심했지만 적시의 치료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2, 3일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좀 심각합니다. 뭐가요? 왼쪽 다리요. 동상이 심해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감염도 진행됐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단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요? 무릎 아래 부분을요. 감염이 더 퍼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간호사도요. 혼자 남았습니다. 은지를 봤어요.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안정적이었죠. 웃었습니다. 딸이요? 상관없었어요. 은지가 살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췄죠.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깼어요. 첫날 오후에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은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은지야. 나도.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켜줬잖아. 약속 지켰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 최고야. 웃었어요. 진짜로요. 1회가 지났습니다. 제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감염이 계속됐죠.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박 선생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절단이요? 네. 무릎 아래를요. 감염이 더 퍼지면. 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살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은 다음 날 있었습니다. 마취가 되기 전 은지를 봤어요.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 앞까지 왔었거든요. 영숙 씨가 밀어주고요. 할아버지, 무섭지 않아? 아니야. 전혀. 거짓말. 웃었습니다. 조금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왜? 너랑 함께 있으니까. 은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 우리 집 가야지. 그래. 꼭 그럴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요. 전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죠. 이상했어요. 없는데도 아팠거든요. 환상통이라고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 있었으니까요. 은지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됐죠. 뛰어다니고 웃고 떠들었어요. 예전처럼요. 영숙 씨가 왔습니다. 저희를 데리러요. 박 선생님 준비됐어요? 네.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따뜻했죠.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영숙 씨의 차요. 마을로 가는 길에 강을 지나갔어요. 그 강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었어요. 군데군데요. 물이 보였습니다. 흐르는 물이요. 은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기가 우리가 건넌 강이야? 응. 무서웠지? 많이. 근데 건넜잖아. 응. 너랑 함께.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대단해. 웃었습니다. 너도 대단해. 조용히 있어줬잖아. 울지도 않고. 응. 할아버지 믿었거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차가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이요. 내렸어요. 휠체어로요.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 전 그대로요. 벽난로도 침대도 창문도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따뜻해 보였달까요? 더 밝아 보였죠. 아마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창가에 섰습니다. 아니, 휠체어를 창가로 밀었죠. 밖을 봤어요.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나무에서, 땅에서요. 물이 흘렀어요. 작은 물줄기가 되어서요.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은지가 제 옆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나가자.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은지가 뛰어다녔어요. 눈 위에서요. 녹는 눈 위에서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을요. 그 6시간을요. 얼음 위의 걸음을요. 피와 눈과 어둠을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요. 하지만 동시에요. 사랑과 용기와 희망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중에요. 후회하세요? 다리를 잃은 거요? 대답했어요. 바로요. 아니요. 전혀. 왜요? 은지를 봤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를요. 아이가 살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다리를, 말을 끊었어요. 다리는 걸을 때 필요하죠. 하지만 사랑할 때는 심장이 필요해요. 제 심장은 멀쩡합니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지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를 내면서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는 겨울을 건넜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고 죽음을 넘었고 어둠을 지나왔죠. 다리를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깨달음을요. 젊을 때는 명령을 위해 걸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을 위해 걸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그게 차이예요. 명령은 다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사랑은 심장을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심장이 뛰는 한 저는 계속 걸을 거예요. 한 다리로도요. 은지를 위해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아주 작게요. 우리는 해냈어. 은지야. 우리는 겨울을 건넜어.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봄을 꿈꾸면서요. 녹아내리는 강을 꿈꾸면서요. 다시 흐르는 물을 꿈꾸면서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사랑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내 다리가 멈춰도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요.